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다. 만찬을 하자. 그건 이제 길게 대화를 나누자. 이런 뜻으로 보이죠. 지난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이 사람이 청와대 출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이번에는 만찬까지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청년과 수도권 민심 대책을 주제로 의원님들의 토론의 일정도 있다.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의 모임은 대표적인 게 뭐 초금회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이다. 이런데 25일이 보니까 딱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인 그 초금회 모임 날짜에 맞춰서, 그래야 이제 날짜를 잡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양산에서 만찬을 한다. 여기에는 고민정, 김의겸, 민형배, 윤영찬, 진성준, 최광욱, 한병도 등등 뭐 한 20여 명. 여기는 뭐 꼭 친문만 있는 건 아니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이낙연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김의겸은 뭐 친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그 텔레그램 메신저 전화 기능, 카카오톡에도 전화 기능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많이 해왔다. 현안 논의도 했다. 그거는 사실상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수렴청정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다 하는 거고, 윤건영 의원은 올해 초에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보좌관 뭐 한 30여 명 정도를 따로 불러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만든 포럼이 있습니다. 뭐 사의제라고. 여기하고 함께 차기 대선 정책을 한번 구상해봐라. 뭐 이런 것까지도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25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도 총선 가깝게는, 그 다음에 멀게는 대선까지의 어떤 큰 그림. 대선이라고 한다면 정권 되찾기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8월 25일 이런 부분입니다. 시점. 8월 25일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참 논란이 된 그런 시기일 겁니다. 지금 검찰의 이재명 관련 수사가 진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며칠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 해놓은 다음에 검찰 인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 검찰 인사 어차피 지금 늦었습니다. 한 달 이상 늦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 수사가 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해놓고 빨리 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25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아니면 임박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친문이 한 20명 가까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하에 만찬을 한다. 뭐 엄연한 세력화죠. 뭐 본인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뭐 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렸던 거고, 그건 뭐 이미 오래전에 본인이 양산의 책방을 열 때부터 그건 무의미해진 또 하나의 허언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과연 정치의 전면에 문재인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뭐 이거는 뭐 전면에 나서겠다는 확실한 의사표명으로 보인다. 이걸 보고서도 전면에 안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모처럼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나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모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거의 반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반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제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즈음에 반공개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질까요?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지도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 견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는 사실은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간격은 이낙연 전 대표 측, 저 친낙이라고 하는 쪽과 친명이 지금 양극단에 있다면 친문은 이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친문이 친명보다는 친낙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친이낙연 쪽에 완전히 손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살짝 옮겼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청년과 수도권 민심대책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 밀고 영남은 국민의힘 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나고 특히 수도권에서 어디가 다수를 차지하느냐 현재는 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민주당이 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수가 그냥 단순 다수냐 현재처럼 압도적 다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1당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청년 세대를 누가 잡느냐 수도권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거는 제1당을 누가 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로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총선 대책 전반을 논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결국 내년 총선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마 이번에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책도 논의할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경우의 대책 뭐 플랜 C 정도 되겠죠. 그 경우에는 다 모여서 나가서 신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친명 이재명 대표와 타협을 해서 그 포스트 이재명의 관리자 누구를 내세우느냐 이런 것도 아마 검토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아마 주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만약에 포스트 이재명으로는 이낙연 뭐 이미 몸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김부겸 전 총리가 몸을 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거는 김부겸 전 총리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거기서 본인이 뭐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어디로부터 이 사인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계 은퇴한다고 한 사람이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김부겸이냐 이낙연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포스트 이재명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부겸, 이낙연, 뭐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은 그 중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죠. 둘 중에라면. 그러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보다는 아마 약간은 관리형 그런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이미 선언한 뭐 우상호 의원이나 뭐 이런 쪽이 관리형 대표 또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이제 친문이 세력화해서 이재명 대표 쪽과 소통을 해가면서 자, 이 대표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할 테니까 우리랑 해서 관리형 그 대표를 내세우자. 뭐 이런 정도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논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논의는 아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20명 정도씩이나 모이면 그 보안이 지켜지겠느냐 뭐 하겠지만 뭐 지켜질 수도 있죠. 정말 자기들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이런 정도의 대책들이 다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감사원과 검찰 등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한 여러 가지의 그 감사와 수사 이걸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통계 조작이나 탈원전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재명 리스크와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논의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이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추진 동력은 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김의겸 의원 같은 또는 민영배 의원 같은 어찌 보면 친명이 섞여 있거든요. 아주 깊이 있는 얘기는 이 모임에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외에 이재명을 어떻게 치느냐 이런 문제는 여기서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바로 이재명 대표 귀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미 김의겸, 민영배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이재명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어떻게 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정세 분석 중심의 그 얘기를 나눌 것이고, 자 거기에서는 뭐 외부적으로는 뭐 친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포스트 이재명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목이 된다. 근데 이렇게 미리 공개가 됨으로써 관심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러면 25일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도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군다나 시점상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즈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실제 모임이 열린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측을 낳을 가능성.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실제 모임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모임을 취소하고 또는 연기하고 축소해서 친문 핵심들, 이 사람들만 모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